과학에 대해서 저도 과학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잠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과학이란 게 뭘까요? 네, 인간이 어떤 자연현상을 처음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어떤 물리적인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과학 문명화시키거나 도구를 만들거나 여기서부터 시작됐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사회는 과거 원시사회 또는 어떤 근대화되지 않고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하고는 틀린 그 이전의 세대에 비하면 확실히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에서도 통신과 또 어떤 그 교통의 발달 이것이 제일 이제 요즘 통신은 이제 반도체로 해가지고 뭐 이게 빛으로 광섬유라든지 빛으로 통신하는 시대입니다. 빛으로 통신하는 시대입니다. 이전과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이 예전에 과거의 100년 전에 비하면 요새 10년 이렇게 앞으로도 점점 발달하게 되고 보다 많은 사람이 지식을 갖게 되면 거기서도 수많은 과학 문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리라. 압축돼 과거 100년간에 발전했던 거 이렇게 딱 5년 만에 그 이상을 넘어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도 이렇게 과학은 전공은 아니지만 과학을 갖다 접근하려고 서적을 사봤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고 그 정도로 내가 멍청한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당최 모르겠다. 이건 당최 모르겠으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해서 의학도 제 나름대로 치료법. 저는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학이 식품과 약초로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이렇게 상용화가 되면은 기존의 모든 의학 체계를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완전히 흔들어낼 수도 있다. 현세계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 너무 과장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현세계 제약회사 나오는 화학 제품의 약보다 상대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에 작용하는 식품과 약초를 찾고 그것에 결합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인체의 주요 질병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그 중에 생명을 위급하게 하는 것은 급성 세균, 급성 바이러스, 만성 바이러스도 있죠. 만성적인 세균도 있는데 이 부분하고 혈관 막히는 거, 그다음에 사고사로 다치는 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모든 제약회사들은 완전히 그 약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방법대로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이거를 실제 나 자신의 치료에 적용하고 있고 모든 치료를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배워나가는 입장이라서 대단한 큰 상업적인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학기술도 제가 전공은 아닌데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특이한 능력이 있는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막 지혜를 받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누구든지 제가 보죠 후이시고 꾸있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한 약속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해서 어떤 과학 지식에 대해서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학습을 또 내 나름대로 또 해야 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과학 서적을 통해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스스로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걸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이성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특이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더욱더 이것이 이게 지혜가 임한다 그러나 똑똑해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걸 알고 있지는 않아요.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전공하는 사람들도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게 어렵거든요. 전 보시다시피 유튜브에서도 많은 기술을 내놓고 있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서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나오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지자체들과 정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카이스트에서도 광고를 내시고
하나 A사례이다 부분에서도 제 기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삼성에게서도 발견되고 현대 기아차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 주장한 내용. 그래서 플라스틱 창문 비상벨 시스템,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에 이렇게 여러 개의 열폭주가 있어요.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열폭주예요.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할해서 격벽 처리를 각각 하고 이렇게 발열이 일어나면 체크해서 전기와 산소를 차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각각 그 전기를 언오프해서 필요한 배터리에 쓸 만큼만 갖다 쓰면 열이 폭주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현대 기아차에서 다시는 이제 우리 근데 격벽 처리는 하시더라고요. 또 중소기업체하고 ITN에서 하시더니 현대 기아차가 그대 따라가고 거기다가 사람이 하듯이 냉난방 한다. 배터리에다 난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존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게 주장을 했더니 그거를 ITN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그대로 현대 기아차에서 나한테 연락도 없이 그냥 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이 YTN에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나게 카이스트에서도 그렇고 국방과학연구소에도 대단히 의심하고 있어요. 정보의 기관이 광고를 많이 내셨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지적재산권법이 있어서 필요하면 연락을 해서 하시면 될 텐데 한마디 상의도 없고 그래서 되게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특정 누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 기술을 이렇게 제가 무단으로 쓰시면 남의 기술 도덕질 행위인데 지적재산권법도 처벌을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데 말씀이죠. 특정 누구를 지금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정말로 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기술 도덕질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자 과학기술에 대해서 지적재산권법이랑 처벌법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그냥 개발해서 쓰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에 특화났습니다. 중대한 아이디어,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기술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거든요.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것을 안을 내놨어요. 또 전리층의 존재에 대해서 빛을 전기로 바꿀 수 있거나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를 빛으로, 전구가 그렇잖아요.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것은 둘의 이제 동질의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전리층이 전기로서 약간 불규칙한 전기가 되겠죠. 불규칙한 전기 110V, 220V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불규칙한 전기가 돼가지고 약간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전리층에 끝까지는 안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이렇게 전 우주의 빛이 골고루 비쳐야 되는데 왜 이런 별들에만 비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이 전기가 불규칙한 전기라고 그러나 부주파수 형태의 불규칙한 전기의 존재가 전리층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빛을 유도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트 대공 조명이라든지 자동차 조명에 비추면은 모든 것에 다 비추게 하지 않고 특정 목표물을 향해서만 비출 수 있죠. 이런 전등도 이게 딱 켜면은 특정 어떤 방향을 쫓아서 이것을 그쪽에 빛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전리층이라는 존재가 빛을 유도하는 장치이면 더욱더 확실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광이 얼마나 길게 널널하길래 온 우주에 다 비치겠냐라는 거죠. 빛의 낭비가 되겠죠. 그러면 그 빛을 특정 별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태양광에서 충분히 그 정도로 이렇게 빛으로도 각 별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 이론이고 번개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번개 기존의 이론 하나의 가설인데 번개가 어떤 대기 중에 번개가 일어나려면 구름에 수분이 충분해야 되고요. 물층이 수분층이 있어야 되고 대기 중에도 수분층이 좀 존재해야 됩니다. 대기 윗부분 아랫부분 그렇게 되면 전리층에서 이쪽으로 전기 유도로 해서 전기 유도로서 이까지 그 수분을 타고 수분이 길이 되어서 구름에 충전이 된다라고 저는 이론을 전개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대기 중에 이게 수분이 많아졌을 때 습도가 높아요. 그것도 전기가 흐르는 층이 되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어떤 밑에 어떤 금속층이 존재하거나 물층이 존재하거나 나무 같은 번개 치면 높은 나무 같은 거 키 큰 나무에 잊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벼락 만든다고. 그럼 피레침으로도 전기를 유도를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테슬라 전기 유도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번개 칠 때 번개가 잘 치는 지역이다가 특정적 피레침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여기다가 전기를 일부러 유도를 하면은 그쪽 전기를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강하게 걸어주면 그 중에서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무선으로 이렇게 무선 전파로 쏜다고 합시다. 무선 전파로 좀 전력의 양을 충분하게 해서 이렇게 쏘면은 그 전력을 끌어들여 가지고 충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이게 좀 황당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번개에 맞을까봐 조심해야 되는데 번개를 끌어들여서 충전한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라고 하겠지만 저는 피레침을 통해서 전기를 번개를 유도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땅으로 흘려보내는 일이 충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술적인 이론을 갖고 있고요. 충전할 때 수많은 어떤 피레침을 둔다고 이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수가. 그러면 이걸 전기를 타고 전기가 번개에는 전력이 세죠. 전기 양이 많습니다. 그럼 잘게 쪼갠다면 전기양을 1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쪼갠다면 어떨까요? 그럼 작은 단위로 전기를 흡수해서 충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센트 형식으로 전기를 이렇게 전기 충전하는 데서 콘센트 형식으로 전기를 잘게 쪼개는 개념, 충전할 때 배터리 탑재할 때 이런 개념 밑에 이제 서브로 가지치기로 해서 충전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고요. 뭐 로봇 충전, 차량 충전, 드론 충전 이렇게 충전하는 구조에 있어서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배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10,000개다, 1000개다 이렇게 했을 때 각각 전선을 연결을 한다는 거죠. 가지치기란 이런 방법은 전선 구조를 많이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가 있는 거고 충전소에서 하나의 충전하는 전기를 잘게 쪼개갖고 수많은 배터리에게다 전선을 연결해서 빨리 충전해버려 10,000개에다 그럼 10,000개 전체다 전선을 연결해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누구를 통해서 전력이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다 전기를 연결하면 전기가 빠르게 흐르면서 빨리 충전되고 충전 속도도 빠르고 발열도 없어요. 전력이 이제 중간에 대기 어떤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대기 시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열이 일어난다는 게 제 개념이고요. 그래서 2차 전지 10,000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서 전력을 필요한 배터리에서 100개에다 하나에 200씩의 전기를 공급한다 했을 때 100개 쓰게든 200개 쓰든지 1000개 쓰든지 전기양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전기양을 필요한 만큼 배터리를 언시켜 가지고 배터리의 개수를 따라 전기를 통제하고요.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10,000개든 1000개든 이런 걸 가지고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가정용 110이나 220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1차 전지인데 1차 전지 1000개 뭐 이렇게 숫자를 많이 이것도 뭐 12.5V나 이런 것들을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터리 만드시면 저기 기술입니다. 또는 석유로 발전기에 발전해 갖고 전기를 쓰잖아. 인버터 발전기. 그러면 그거를 2차 전지를 달아 가지고 하는 인버터 발전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2차 전지를 달아놓으면 미리 가동을 시켜놨다가 딱 충전해서 2차 전지에서 뽑아 쓴다는 거죠. 그렇게 발전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서 석유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반 전기에다가 딱 꼽아가지고 일반 가정용 전기나 뭐 어떤 전기에 더 꼽아서 충전하는 그런 구조도 가질 수 있다. 이런 하이브리드 발전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110이나 220을 공급하거나 12.5V를 두 개를 같이 공존하게 하는 그런 기술 구조의 발전기 또는 그런 기술 구조의 2차 전지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1차 전지도 돼요. 1차 전지도 되는데 110이나 220도 공급하고 2차 전지가 12.5V 이런 특정한 어떤 많이 쓰는 종류 어댑터 같은데 이런 전력을 자유자재로 맞춰가지고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10, 220도 공급하고
필요한 12.5V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공급하고, 또는 그보다 약간 전력이 또 높다 그러면 그것도 공급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종류를 따라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잘게 쪼개서 충전한다의 개념은 유선과 무선에서 충전 구조를 여러 개 가져갈 수 있다. 충전 구조를 지금은 우리가 보면 컴퓨터 배터리다 그러면 스마트폰도 한 군데밖에 충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스마트폰에 안에 배터리가 실상 물리적으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전기 꼽으면 이 안에서 즉시 콘센트 방식으로 전기가 나눠져요. 분할을 하게 되고 각 배터리에 전선이 연결돼서 즉시 다 충전이 됩니다. 스마트폰 안에 배터리가 이론적으로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안에 내용적으로 100개의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또는 20개의 배터리든지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각각 충전한다면 빠르겠죠. 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게 이제 2차 전지라고 합시다. 1차 전지지만 20개의 미니셀을 탑재하고 있으면 여기다가도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요. 여기다가 각각 충전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전선을 그렇죠. 각각 충전해 주려면 이렇게 중간에 이게 어떤 대기 상태에 있으면서 발열도 안 생기게 되고,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그 어떤 도로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서 이렇게 그 물건을 저장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쭉 대기하고 있는 거 차량이 공회전을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연료가 낭비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발열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전력을 이게 배터리를 10,000개짜리든 각각 전선을 연결하자는 거죠. 이 안에 미니셀이 20개다 그런 것도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가져서 몇 개의 전기에서 쓸지, 이게 앞으로 미래 기술이 됩니다. 로봇 같은 데도 배터리 안에가 이렇게 탑재가 작은 배터리가 수없이 들어가 있고, 여기서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그럼 전기량을 얼마 정도 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왼쪽 부분을 담당하는 배터리가 있고, 오른쪽 부분 담당하는 배터리가 있고, 다리 쪽에 담당하고 머리 쪽에 이렇게 해서 각각 틀린 전기적인 힘을 줘서 틀린 동작을 만들어내는, 달리기 한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달리면 오른쪽으로 에너지가 더 전기 에너지가 많이 왼쪽으로 달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리다, 또 팔이다, 또 머리다, 몸체 구석구석에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은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각각 연결해서 그 배터리 전기량을 통제하는 기술로서도 연결이 되는데, 또는 전선을 두껍게, 중간 두께, 얇은 두께, 이걸로도 전기량을 통제하거나, 전선 안의 굵기가 구리선의 굵기가 동일하다 그러면 어떤 전 1개짜리, 어떤 전 2개짜리, 어떤 전 3개짜리, 어떤 4개짜리 전선을 이렇게 틀리게 두거나, 파워를 많이 줄 때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줘가지고 이것을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이기는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이 전기선 안에 통신선이에요. 통신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멀리 중폭 구조 없이 멀리 유선 안에서 주파수 방식으로 보낼 수 있는 송전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전기로 얘기를 하자면 송전 방식이 되고, 통신으로 얘기를 하자면 통신선으로서 중간에 중폭 장치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어떤 신호, 정보를 탑재해서 보내면 중간에 신호가 소실되지 않고,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소실되지 않고 멀리 간다는 거죠. 또는 레이저파다. 위성 전파가 레이저파인데, 레이저의 사이즈를,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또는 레이저의 빛의 사이즈를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를 같이 섞어주거나, 빛의 사이즈를 틀린 것을 섞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방식을 여러 개를 묶어서 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거리가 멀리 가고 뚜렷이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 기술. 이거를 이제 광섬유 선 안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동축 케이블 안에서 통신으로 구현할 때는 통신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그러면 주파수 방식으로 통신선에 중폭 구조 없이 멀리 갈 수 있어요. 정보의 손실도 별로 없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 선 안에서도 광을 중폭하는 구조로서 대중소,
방사면선의 두께가. 그래서 그 안에서 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선으로 이렇게 중폭 구조로 가진다 그러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라고 합시다. 구리선 그런 건데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전원이 멀리 중폭 구조 없이 멀리 갑니다. 전기 공급 방식 한전 같은 데서 전원 공급기 A사례다 같은 데서도 전원을 많이 쓰거나 파워액기 쓸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이렇게 들어가거나 어떤 데는 굵은 전기선, 어떤 것은 중간 정도의 전기선, 어떤 정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의미하는 거겠죠. 어떤 것은 얇은 전기선에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거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께가 똑같다. 그러면 어떤 데는 하나, 어떤 데는 두 개, 어떤 데는 세 개, 어떤 데는 네 개, 어떤 다섯 개 이렇게 해서 공급한다는 거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가서 통신을 하게 되거나 전력을 공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통신선으로 쓸 수도 있고 전력을 공급하는 선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전력 공급하는 선으로 쓸 때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발열 때문에 두터워야 된다 그래요. 통신선은 얇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동일한 두께로 만들면 일반 방식으로 바꾼다. 그래서 보통 모터 같은데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가 구동하는 부분이죠. 모터 직전에다가 이 직전에선을 다른 데와 차별해서 전기선의 굵기가 두껍게 들어가거나 또는 다른 데 뭐 이렇게 전기선의 구리선이 2개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5개, 10개가 들어간다는 거죠. 동일한 두께였을 때 또는 모터 직전에서는 일정 부분은 전기선 안에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서 거기에 전기를 그걸로 이제 카패시터를 삼고 그것을 할 수 있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전기선 안에 다른 데와 차별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서 띄엄띄엄 두텁게 만드셔도 돼요.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처럼 그것도 제 방식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를 들면 다이오드 구조로서 제가 이렇게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금속 다이오드로서 큰 쪽으로 한쪽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아니면 얇은 두께에서 두꺼운 두께로 전기가 일방적으로 흐른다 그랬죠. 이것을 이쪽으로 흐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언오프 구조를 여기다 놓든지 여기다 넣어가지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전력 줄다리기로 이쪽으로 이끌거나 이거를 숫자를 미니 구조를 만들어서 숫자를 나열함으로 한쪽으로 전력을 유도해서 다이오드 역할을 금속 다이오드는 발열에 강해요. 여기 트랜지스터 언오프 구조를 가지고 이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두터운 부분 이 부분은 카패시터가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어요. 반도체에서도 이걸 씁니다. 반도체 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냥 지금 MLCC 기술 같은 데서도 쓰는데 MLCC 기술 같은 데서도 이렇게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다른 데 다 들어가죠. 이 부분을 나노 구조로 대중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게 동그란 거나 네모난 거 상관없어요. 만들어 줘 가지고 여기 안에 전기가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 가지고 여기서 절연 구조를 갖고 여기서 MLCC나 이게 금속 배터리로 쓰는 거예요. 저런 수십 장을 겹치거나 수백 장을 겹쳐서 아니면 이런 막대 방식으로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금속판인데 구리판이다 그러면 두터운 부분은 말륨늄도 돼요. 또 이렇게 같은 금속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 전기가 축적되거나 열이 축적되거나 이게 냉기가 축적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냉장고 같은데 또 이런 판을 두면은 냉기가 축적되겠죠.
에어컨 이런데 히터기 같은 데 놓으면은 열이 축적되는 구조로 화목난로 같은데 금속판에 어떤 금속판이 됐든 이렇게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주면 열이나 냉기, 전기가 축적된다는 제 이론을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액체 배터리다 그러면 물에다가 금속 덩어리를 넣어줘요. 물에다가 금속 덩어리나 바를 넣어줘도 돼. 이렇게 바식으로 모양과 형태는 그러면 거기가 일반 물에다 전기가 축적돼서 감전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축적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거기다가 금속 알갱이들을 넣어주면 금속 바를 넣어줘도 되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거기에 전기가 좀 더 많이 그 금속에다가 전기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전기를 축적하는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을 바나듐 배터리가 됐든 뭐든 이 이론을 쓰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전해질은 그냥 물이죠. 물로만 하셔도 액체 배터리, 금속 배터리의 개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고 전기선에는 구리선이 약간 두터우면 거기에 전기가 축적돼.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두텁게 만들거나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파워 있게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발전기에도 들어가요. 모터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감겨요. 감겨가지고 그 안에서 파워 있게 돌립니다. 또 연구 자석은 여러 겹이 연결, 한 덩어리 큰 것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커 같은 데는 이렇게 작고 큰 것도 들어가요. 연구 자석이. 그래서 여러 겹을 쓰면 훨씬 더 파워 있게 이렇게 모터가 돌려진다는 제 기술과 이론을 따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터 회전축,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 드론 회전축, 배 회전축, 그 가정용, 이렇게 산업용 회전축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전기기 돌릴 때도 여기다가 대나무 매듭 구조, 마드 구조의 두터운 부분을 인위적으로 밴딩만 넣어줘도 돼. 밴딩만. 그래도 거기 힘이 축적이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금속 밧줄이다 그러면 중공업의 조선소가 되는 밴딩 구조로 금속 밴딩 구조는 플라스틱도 돼요. 그렇지만 금속이 낫겠죠. 금속 밴딩 이런 것을 넣어주기만 해줘도 거기에 굉장히 튼튼하고 파워를 잘 견딜 수 있다. 낚싯줄에도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밴딩만 하셔도 낚싯줄이 튼튼해요. 밴딩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여기도 밴딩 구조가 들어갈 수 있어요. 파워 있게 돌려진다. 또는 이런 스크류 방식으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스크류 형태는 훨씬 더 잘 회전이 되겠죠. 오래서도 지장이 없다라는 보장 속에서 여기서 스크류를 넣어줘서 일정 부분 전체를 스크류를 넣어줄 수 있다. 그럼 파워가 세진다. 이 기술 쓰시면 저 기술. 이런 비트 같은데도 비트날 이렇게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그럼 끝에 부분을 회전을 좀 더 많이 주거나 회전 간격을 많이 주면 이렇게 파고드는 힘이 세서 콘크리트나 이렇게 석고보드에 잘 박히고 잘 뚫어져요. 여기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보면 나사 같은데도 이렇게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나사가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끝에를 촘촘히 두면 파고드는 힘이 되게 세져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나사에게 십자 부분이나 일자 부분인데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약간 만들어 주게 되면 윗부분에다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것이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기도 잘 풀어주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찝어져. 이거 딱 이게 마모가 됐을 때 이게 딱 하나 이게 찰칵 집어넣고 이게 좀 두텁긴 한데 이게 너무 두꺼운데 이게 찰칵 이걸 집어넣잖아요. 뾰족하게 짝깍 집어넣어서 딱 누르면 옆에 금속 부분이 딱 나와요. 여기서 우산처럼 딱 펼쳐지면서 그 부분을 딱 찝어줘요. 그래서 딱 돌릴 수 있게 이렇게 그런 것도 제가 이렇게 기술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우산처럼 이렇게 딱 펼쳐진다는 거죠. 안에 우산과 똑같지는 않은데 안에서 이렇게 찝어갖고 돌릴 수 있도록 안에가 이제 마모가 됐으니까 마모돼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었었는데 여기서 딱 누르면 여기서 착각 펴지고 그 안에를 꽉 잡아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모된 것을 풀어주는 이런 거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회전 간격을 이게 틀리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려고 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전 간격을 이렇게 여기 똑같잖아요. 이게 볼트 같은 것도. 그럼 회전 간격을 윗부분에 잠기는 부분에 회전 간격을 넓게 해주거나 약간 사선을 살짝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딱 잠긴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을 수도 부품에도 이렇게 나사선 들어가는 데는 다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회전 간격을 좀 넓게 유예를 만들어주면 잘 잠긴다. 안 풀러져요, 잘. 그것을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방의 수전, 그 싱크대 주방 수전이잖아요. 플라스틱 잠그는 부분이다는 잘 풀어지죠. 신경질 나게 자꾸 했는데도 또 풀어지고 또 풀어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 집에도 그러는데 거기에다가도 적용해서 회전 간격을 윗부분에 잠그는 부분을 넓게 적용하면 딱 잠기고 잘 안 풀어지거나 사선으로 살짝 올려주거나 회전을 그러면 딱 잠기고 잘 안 풀어져요. 모든 수도 부품이나 이렇게 회전 들어가는 나사선 들어가는 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큰 기술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술을 많이 이건 이제 태양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구리판이다, 알루미늄 금속판이다 그러면 대중소 구리 알갱이들을 넓게 하거나 바식으로 넣어주거나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고 절연 구조를 갖고 수십 장이나 수백 장 겹쳐서 배터리를 사용한 적이죠. 그래서 태양광 반사판처럼 해가지고 방송국 반사판 있잖아요. 그래서 오목한 홈을 파요. 오목한 홈을 파며 오목거울처럼 빛을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주면 태양광을 발전할 때나 태양열 조리기 할 때 비춰주면 발전 효율이 높아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때 여기 전력 태양 전지판으로 사용할 때는 전기선을 줬고 전기선을 대중소 두께를 틀리게 해서 구리선을 넣어주면 전기선에 전력을 딱 걸어주잖아요. 그럼 전리층 역할을 해서 태양빛을 흡수해서 빛으로 전환시키는 일이 되게 많아, 굉장히 다른 것보다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태양열 발전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해서 전기 변환율이 높다라는 거죠. 전리층을 그런 식으로 전리층이 이렇게 어떤 태양광을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장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술을 응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름 같은데 비행체가 허황된 소리 같이 들리겠지 모르겠지만 잠깐 동안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기를 잘게 나눠가지고 수많은 배터리를 이렇게 2차 전지가 됐든 금속 배터리면 타지 않아요. 같은 금속 배터리 개념이면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구름 지역 가서도 전기가 이렇게 전기를 충전할 수 있다. 비행체가 이 기술은 허황된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피레침을 통해서도 번개 자주 치는 지역에서도 전기를 끌어들여서 충전하는 구조도 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기가 있는 것은 충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정보를 동영상 정보 하나다 그런 파일에다가 100개로 쪼갰다 그러면 100개의 통신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그것을 1년번호를 탑재해서 저장한다 또는 연산한다 읽고 쓰기 이 방식을 하면 이렇게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저장 창고 가서 하려고 그러면 대기 시간이 많아 발열이 길바닥에 연료를 버리게 되죠. 전기량도 많이 들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이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모든 반도체 CPU, GPU, DRAM 모든 반도체 기술에는 여기다 HDD, SSD 통신칩 반도체에는 이 기술이 다 쓰여요. 정보를 잘게 나눠서 쪼갤 때 통신선이 많아지는 거예요. 통신 도로가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로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수많은 통신선을 만들어내는 통신선과 통신선 사이를 서로 사다리 타기로 바꿔 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 타기로 바꿔 타기 할 수 있다라는 거. 통신선을 이것을 쓰시면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론적으로 제 기술은 이런 기술을 알았을 때 상업화 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그전에 없었던 신개념의 기술 아이디어를 낼 수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제가 밑에 공간에, 저 바다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밑에 공간에 바닷물을 데우는 장치가 있어도 그것이 이제 마그마층이 될 수도 있고, 들어가서 좀 가까운데 보일러 데우듯이 우리가 보일러 물 데워서 우리가 가정용으로 이렇게 난방하잖아요. 그런 거 온류, 난류가 있고 한류가 있는 것은 이게 뭐가 북극에도 보면 이렇게 얼음층이 있고 그래서 물 차가운 곳이 흐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차가운 데가 있고 뜨거운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닷물의 어떤 지하로 들어가는 공간에서 거기서 데워져서 다시 나올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따뜻한 물이 있어가지고 차가운 물과 이렇게 따뜻한 물이 있으면 우리가 집에서 가스레인지 키우면은 그것이 운동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닷물을 운동하는 하나의, 바닷물이 아니면 정체가 되겠죠. 이렇게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죠. 바닷물이 흐르게 하는 하나의 주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닷물에 이렇게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가스레인지 물 투명 그릇을 놓고 한번 보세요. 투명 유리 그릇에다가 하면은 그 안에서 회전한다는 알 수가 있어요.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바닷물이 웅덩이에 지구라는 웅덩이에 고여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회전해서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역할을 해서, 저는 이제 지구의 공정과 자전이, 우리가 횃불놀이 하잖아요. 지불놀이 하면 이게 그 안에 회전력으로 인해서 안에 내용물이 가둬져 쏟아지지 않죠. 그 방식으로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는 일종의 사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력, 자전과 공전의 회전력으로 인해서 안에서 우리가 이게 가둬 이렇게 그 안에서 땅에 부착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무게가 없이 나풀나풀거리면 그렇죠. 이렇게 땅에 고정되어 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땅에 고정시키는 힘을 우리 무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 회전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자전 공전에. 그리고 물 같은 것도 자전과 공전의 회전 압력으로 가두어지기는 물은 규모가 크죠. 그래서 이런 바닷물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데워주고 이렇게 회전하는, 물이 이렇게 유리 그릇에 끓이면 그래서 회전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것처럼 바닷물이 서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동하고 이제 썩지 않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겠죠. 또는 골고루 바닷물이 사방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증발을 해갖고 비구름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구름이 온도가 차가운 물이면 거기 증발이 되겠습니까? 이게 주변에서 차가운 물이 증발을 잘하는지, 가스레인지에 데운 물이 증발을 잘하는지, 증발을 해야지 비구름을 형성하죠. 바닷물도 비구름 형성하는 데 중요하고, 지구 곳곳에 물이 잘 이렇게 따뜻한 물이 흘러줘야지 거기서 증발이 되고 비구름이 형성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상식적이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모세관 현상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빨대 꽂고 먹는 거다. 나무도 살아있은 죽은 나무는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지 못한다. 빨대 꽂고 먹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위장관을 통해서 대장으로 물 내려가고 물에 또 흡수되듯이 식물도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몸체에 관이 있어서 죽어 있는 나무는 그걸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식물이 살아있지 않다는 가정 속에서 자연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지금 빨아들이는 힘이 있는 거죠.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을 끌어다니는, 물은 이제 서로 결합하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따라 결합하는 힘이 강한 게 있고, 그래서 물 같은 것도 서로 물을 끌어들인다. 또는 빛 같은 것도 서로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힘이 있다.
이런 전기도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힘이 있다. 그것이 이제 서로 떨어져 있거나 그럼 아니면 전기도 하나로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전기 유도가 되는 기본 원리인지도 몰라요. 하나의 전기층이 있다 그러면 이쪽 전기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내가 아까 전에 피레침이라든지 전기를 어떤 전파 구조로 하든지 이렇게 딱 걸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가 이쪽으로 유도가 된다고. 피레침도 그런 금속 막대기 같은 걸로, 금속 막대기 같은 걸로 해서 전기를 확 걸어주면은 여기 번개 같은 것이 유도가 된다고 자면서 그건 나중에 실험해 보세요. 제 말에 맞을 테니. 그래서 그냥 물 같은 것도 서로 결합하는 하나의 성질이 있다. 빛도 그렇고 또 전기도 하나의 결합하고자 하는 힘이 있다. 어떤 물질이 거기서 존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본 원리인지도 모르죠. 우리 인간이 있다. 인간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체로 구성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서로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다 떨어질라 결합하지 않고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나? 존재할 수가 없겠죠. 좀 완전한 이론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든 물은 물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빛은 빛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전기는 전기로 구성하기 위해서 만약 그게 서로 간의 교류가 원활하다면 그것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질이 존재한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것도 끌어들인 힘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 풀 때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붓고 척척척 하면 지하수 물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 명동이에다 수건을 딱 걸쳐놓고 그러면 물을 타고 흐르잖아요. 그게 이렇게 물이 어떤 수건을 타고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그것이 하나의 또 모세관 현상을 나타내는 하나의 주요한 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물이 물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서로 결합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이론을 이렇게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이론을 발표했는데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빛 사이즈, 자동차 조명이다 그러면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거나 뭐 레이저 광이다. 레이저 광을 갖다가 레이저 시각 장치 그러면 이제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광을 해주고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시각을 해요. 레이저 가공 장치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이 세 개가 같이 융합 현상을 일으켜서 융합열을 나타낸다. 그래서 몇 개를 참여할지 대중소라고 합시다. 소자리를 많이 참여하면 섬세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융합열이 세다. 통신 방식으로 할 때 위성 통신이다 그러면 서로 광이 이렇게 사이즈가 틀리거나 서로 레이저파다 그러면 파형이 틀린 레이저를 섞어놔서 같이 묶어서 쏘는 방식으로 하면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 멀리 가고 뚜렷하다는 거죠. 전자전 할 때도 A사라이드 할 때도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거기 이제 그 레이저의 돔이 있잖아요. 대중소 소자를 제한이 있으니까 소자를 많이 넣어가지고 전력도 각 소자에다가 대중소 목적별로 강한 전력, 중간 전력, 약한 전력을 넣어준다는 게 이것이 영상 레이더로 가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레이더 소자를 약하게 하면은 전파를 약하게 해서 영상 촬영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같은 데서도 쓰셨을 것 같아요. 전파를 쏠 때도 좌표 숫자 방식으로 쏩니다. 상대방이 동쪽인데 서쪽에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동통신, 유성통신 이런 A사 레이더도 전파를 좌표 숫자 방식으로 쏜다는 거죠.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의 차이.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1cm나 0.1cm, 0.5cm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전 세계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전파를 쏘든지 로봇이다, 차량이다 그러면 이런 카메라에서 사람의 물체를 따라서 크기를 따라서 물체와 크기를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이렇게 이동 가능한 경로와 가능하지 않는 경로를 사전 명령으로 넣어주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자동 경로를 설정해서 움직이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야지 같은 데가 어딘지 절벽이다 그러면 이동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사전에 학습을 시키거나 명령어를 넣어서 절벽이다 그러면 그쪽 안쪽에만 달린다는 거죠. 바깥쪽은 안 달리. 이런 것도 사전 학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다 그러면 좌표 숫자 방식으로 갈 수는 있으나 못 올라가는 거 이렇게 금지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사람도 이렇게 카메라를 본다. 자율주행 차량이 그러면 사람의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CCTV 같은 데서는 일련번호로 다 기록하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0.1cm 단위로도 가능하니까 이동 경로를 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매장의 편의점이다, 대형마트다, 각 물건을 추적해도 되겠죠. 물건을 매대해서 그래서 빼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을 동선을 추적한다는 거죠. 카메라 숫자만 많다면 물건의 종류를 많이 한다. 대형마트에서도 가능해요. 물건의 종류를 하나하나 좌표와 숫자 이동 경로를 해놓고 계산대로 안 가져오면 이게 경보 올리게 되는 거죠. 주머니에 쓱싹 한다든지. 그래서 정확히 재고 파악도 가능해요. 물건의 종류를 가로 세로 높이로 이해하고 계산대로 갖고 오면 계산 금액도 이해하고 몇 개인지 수량을 파악해서 그래서 딱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런 포스 시스템 말씀을 드렸죠. 편의점, 대형마트나 이런 데 쓸 수 있다고. RFID를 붙이지 않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물건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추적할 수 있다고 그랬죠. CCTV로 이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사람의 눈, 코, 입 몇 센치, 가로 세로 그 사람이 체형이 어떻게 되냐, 어떤 옷을 입었는 이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다 이제 추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동된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이다. 그랬다. 모든 CCTV 카메라가 공공 CCTV다 그러면 그 사람 이동 동선을 따라 추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드론 같은 데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드론 같은 데 촬영을 하는데 그 해당되는 지역에 몇백 명이라도 다 좌표와 숫자로 일련 번호를 주고 좌표와 숫자로 이동 경로가 다 파악됩니다. 이런 방법,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어떤 레이저 시각 장치다.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사이즈를 빛이 나는 사이즈를 대중수로 해서 돋보기 초점 방식으로 가공을 한다 그랬죠. 레이저 가공기에서도 할 수 있고 반도체 레이저 시각 장비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 어떻게 사이즈가 틀린 그 조명이다. 그러면 사이즈가 틀린 조명인데 자동차 조명이다. 그러면 대중소다. 그러면 이거를 사이즈가 틀린 조명을 넣어주면은 그것이 상대방 자동차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융합을 합니다. 레이저 레이더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 쏘면 상대방의 전투기에 맞았을 때 강한 융합열을 나타내서 전력을 강하게 주면 전자전기로 사용할 때 상대방의 기판을 태워버려요. 레이더를 목통으로 이런 앞으로 지상전에서 이제 자동 전차다 이런 장갑차 이것도 다 컴퓨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판을 태워버리면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이런 구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전파를 쏠 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죠. 아니면 이렇게 뭐 특수부대가 됐든 아니면 어떤 뭐 작은 드론이 먼저 나와서 거기다가 위치 추적기 같은 거 전파를 흡수할 만한 안테나 역할을 비례처럼 역할을 할 만한 것을 다다닥 붙여버려요. 그리고 붙여갖고 거기다 붙이면 그때 전파를 흡수시켜서 태워버린다는 거죠. 사람도 태울 수 있어야 전력만 세면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싼 거, 좀 정확하게 전파를 그쪽에 집중시킬 수 있으면 그때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쓰는 것. 이런 것은 그 전파를 집중시켜서 이렇게 그렇죠. 레이더를 먹통시키듯이 지상의 무기들을 전차, 장갑차 이렇게 컴퓨터화되어 있기 때문에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 추적 방식으로, 열 탐지 방식으로 건물 안에 사람을 탐지하고 좌표 숫자봉에 해당되는 사람이 숨어 있을지라도 전파를 그쪽으로 보내서 태워버립니다.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그것이 마이크로웨이브가 될 수도 있고 적외선파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같이 공전해서 쏜다 그랬죠. 경찰도 앞으로 이렇게 전파 무기를 딱 하면 이렇게 전파를 흘려서 그 사람을 충격을 주거나 죽일 수도 있고 살상 무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렇게 CCTV나 어떤 기타 영상 감시 장비다 그러면 거기다 전파를 좀 더 더해가지고 열 측정으로 열 탐지다 그러면 전파를 더해서 그 사람의 체열을 높여가지고 뚜렷하게 구분을 해서 몇 명이 숨어 있는지도 파악해서 촬영을 하거나 그쪽 부분을 전파를 좀 더 집중시키면
저기 전파로서 충격을 줘가지고 쓰러뜨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죠. 뭐 이렇게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중계 장치다. 그러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파를 이렇게 전력 양을 증폭시켜주거나 해주면 사람에게 그 전파로서 영향을 줘서 체열을 만들어준다든지 뜨겁게 혈압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만들어주거나 심장 같은 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또 일종의 전파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데 전파를 수신하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전력을 좀 더 강하게 주거나 스마트폰에 이제 전파를 특정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파를 형성해 주는 거예요. 어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그 전파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한다 해서 불법은 이런 이론을 전개한다 해서 불법은 아니니까요. 아니 레이더도 목통으로 만드는 게 지금 전자전 기술인데 비행체에서 이렇게 전자전기로 전파를 쏴갖고 레이더 목통을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자레인지 같은 거로 보면 전파로서 고기 익히잖아요. 사람도 익히는데 뭐 몸 정도 뜨겁게 하거나 혈압 높이는 거나 심장을 빨리 뛰게 하거나 못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 안에 전파로 우리는 고기 구워 먹잖아요. 물도 태워 먹고 커피도 끓여 먹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엉터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 이론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 유리병과 유리병 사이에 서로 이렇게 교류를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자유롭게 교류가 가능하다 그러면 한쪽에 있는 내가 연기를 태웠어도 이 연기가 공기 중에 흩어져 가지고 확산이 돼서 희석이 된다는 그것도 모든 만물이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하나의 원리이다라는 것이죠. 서로 불규칙한 어떤 전파 레이저에 대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섞어주면 이것을 이렇게 묶어서 쏘면 멀리 가고 그래서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강한 융합열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폭약 구조에서도 폭약의 가루를 대중수로 들어가면 이것도 융합열을 나타낸다고 하죠. 장약 구조도 대중수라면 이것도 융합열을 나타내서 굉장히 파워가 세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또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식기세척기다 그러면 식기세척기의 프로펠러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같이 섞어주면 그것이 하나가 된다. 선풍기다 그러면 가정 집안의 선풍기가 프로펠러 있을게 프로펠러처럼 이 핀이 있잖아요. 그럼 세 개를 사이즈가 틀린 것을 해주면 서로 각각의 틀린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강하게 공간 중에 섞어줘서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선풍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되고 초음파다 그러면 초음파 세척기다 그러면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초음파를 이렇게 물에다 조성하면 물이 진동을 더 많이 한다는 세척이 더 잘 되겠죠. 이런 형태의 초음파 세척기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주파 의료 영상기기 위해서도 서로 파형에 대해 여러 개의 전파로서 이렇게 고주파 쏘잖아요. 그래서 안에 열을 만들어서 태우잖아요. 레이저도 열을 만들어서 레이저 빛 아닙니까? 빛을 이렇게 피부 이렇게 미용하시잖아요. 근데 뜨겁게 데우면 피부가 화상을 입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전파로 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이 원리를 갖고 있다. 것도 이제 제가 발표한 기술입니다. 저는 이렇게 과학 전공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인터넷을 보고 있고 많은 기술을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함부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